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시간부터서는요, 우리가 그 맹지 탈출의 기초가 되는 건축법상의 도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볼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 이해는 제 9편까지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맹지에 대해 어려움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도로의 종류도 많고 또 까다롭고 또 현재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또는 뭐 어떤 관습상의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도로, 사설도로, 뭐 사도법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전문가 아니면 좀 어렵지요. 일반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쪽에 대해서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하신 분들도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도로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뭐 촬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9편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보시면 좀 실무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 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네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그 예정 도로를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건축법 불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교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폭이 4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 신고나 건축허가를 내가 신청하게 되면 해준다는 것이에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1m 도로죠.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이제 보행 도로죠. 사람이 다니는 통로 도로죠. 1m 폭을 갖고 있고요. 전체 4m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하고 보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을 가져야만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는다고 했다. 이제 자동차만 다니는 길을 얘기하죠. 이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2m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도 이제 보행이 이제 그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이 양쪽에 1m 가운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너비 4m 이상이 돼야 건축법상에서 우리가 이 도로로 건축법상의 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군계 시설이요, 기반 시설의 하나인데 이게 도시계획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예정도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이미 도로가 개설된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이 도로를 본다는 겁니다. 법상은 2조 1항 11호 남목에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해당 예정도로의 건축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도 건축 허가를 내가 신청하면 허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거 뭐냐면 도로가 이제 개설 예정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는데 준공 날 때까지는 뭐예요? 개통을 도로 4m 이상 도로 확보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것이죠. 준공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 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에 이제 건축법 2조 제1항 제11호 감옥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그 다음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우리가 이게 감옥에 해당돼. 고시가 된 도로는 어떠냐?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하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한 임도가 전체 이게 바로 법정도로가 된다는 것이죠. 법정도로. 이 법정도로가가 법정도로예요. 법정도로.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하겠죠. 일반 도로가 있어요. 일반 도로. 건축행위 가능하겠죠. 지하도로. 지하 밑으로 다니는 도로죠. 건축행위가 안 되겠죠. 여기도.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도 건축법상의 아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서로 통행이 돼야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자동차만 다니는 길의 도로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이 고가도로, 공중에 지금 설치한 도로죠. 이게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건축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중에서 이제 5가지가 뭐냐면 보행자만 다니는 전용 도로에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서 건축행위 안 된다.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죠. 여기다가 뭐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달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빠르는데 그냥 어떤 우리가 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고 어떻게 그거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그 맹지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이해를 할 수가 빠르니까. 이제 도로법상 도로 한번 볼까요? 종류 보니까 고속도로 안 되겠죠. 특광시도 일반 도로 건축이 가능하죠. 광역시에서 개설한 도로, 설치한 도로. 그 다음에 군에서 설치한 도로 이런 데다 건축법상의 도로도 시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구도 이걸 갖다 우리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특광시도, 그 다음에 광역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도, 시, 군, 구도 이거를 갖다 우리 도로법상의 도로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그 어떤 법적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실무에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석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그런데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 2조 제1항 제11호죠. 11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법상의 도로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또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사도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대장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상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정도로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사도법상의 도로가 개설허가 난다는 것이죠. 도로대장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여기 기재사항인지. 대상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번지, 건축주가 누구고, 허가 신고 번호 넣어야 되고, 도로의 길이 몇 메타의 사설 도로를 우리가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도로 넓이는 4m냐, 6m냐, 그 도로의 넓이를 이따가 기재해야 되겠고, 도로의 면적,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의 도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동의서. 아래 부분은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을 동의합니다. 했어요. 이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한다. 했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라서 도로 지정해버리면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거죠. 사도법상의 도로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 소유자하고 다 성년어린 나와의 동의자가 누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지정 공고한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이거 정리를 다시 들어가면 여기 지금 법정도로하고 연결해야 된다겠죠. 사도법상의 도로는요. 사도법상의 도로는 이렇게 법정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 어떤 그 공장을 내가 신설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법상의 도로 개설자는 누구냐면 이제 법인이나 단체나 문중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사도법상의 사도 개설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어떤 토지에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설도로를 하지 사도법상의 사도를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나 이렇게 단체, 문중 같으신 분들이 문중의 어떤
문중의 그 묘지 그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를 사도법상의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산을 갖다 중턱을 넘어가지고 도로 개설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이제 사도법상의 사도 개설을 해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도로법하고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어 있다. 사도법상의 도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정도로를 한다. 법정도로하고 연결돼야 된다. 현황도로하고 연결돼서는 이 사도법에 허가는 안 나온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법에 기준을 적용하고, 사도법은요,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사도의 관리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 내용이고. 그다음 사도 개설자는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사도 개설자는 사용민을 징수할 수 있는데, 지응민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허가권자의 허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면 그림에 여기가 지금 도로법상의 도로 공로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도법상의 도로 개설을 허가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가 자기 목적의 토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도로는 도로법의 도로하고 접도를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도로 개설 허가를 시장 군수구청은 사도 개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이 토지에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예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이 설치할 때는 뭡니까? 이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주변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도 예, 사도법상의 사도 개설을 할 수가 있고,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로 지정 공고에 동의한다는 이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본인이 쓰고자 해서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 도로는 지정공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남목에 의해서 이 도로는 법정도로, 건축법상의 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 공중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다. 이거를 갖다가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사도법의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된 도로가 어떤 거라고 있습니까? 제가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예요. 이게 농어촌이 주변에 다 농지잖아요. 이게 이제 농지법상의 이게 농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 농어촌 정비 도로로 이걸 지정고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사람들이 이 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하고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개설한 농지가 아니라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공 관계법령이죠. 이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이 도로가 지정공고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로, 건축법상의 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 질 수도 있겠죠. 이런 데다가 이게 이제 농지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안 되겠죠. 일반 주택은 안 되고 농업주택만 가능하겠죠. 자,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변경 고시한 도로도 법정도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는 어떤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작업의 임도라든가 간선 임도라든가 지선 임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또 이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뭐 임도길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는 건축 허가 목적으로는 개설한 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아십니다.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상 지정 도로는 법정도로, 농어촌 정비법상에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가 있으나 이 임도는 안 된다는 사실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의 남목입니다. 아까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한 공고한 도로, 그 허가권자 이치를 지정 공고는 도시지역에서만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 공고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면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는 도시지역에는 반드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대한 이치를 지정 공고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이 도로로 내가 진입도로 쓰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도로는 지정을 해버립니다. 도시지역은. 그러나 비도시지역은 지정 의무가 없어요. 건축법 44조부터 47조까지 도로에 접도 의무도 없고 2m 접도해야 된다는 접도 의무도 없고 비도시지역은.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논란 분쟁이 많아요. 그 인접지 도시 소유자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좀 이제 현재 시대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법리도 좀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법 45조에 따른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법 45조의 법조문이에요. 거기에 제1항이 뭐냐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지정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지정할 수가 있대. 1항에서. 이제 제1항 1호 보니까 어떤 경우냐. 건축위원회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자체 조례에서 지정한 게 뭐냐 보니까 제1항 1호에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 조례로 바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호는 어떤 것일까요? 주민이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 이걸 갖다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관습상 도로. 이 도로는 우리가 지정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지자체 지자체 장이 조례로 해서 정한 경우는 여기도 도로대장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죠. 지목이 도로가 아니에요. 현황도로는 그냥 마을 주민이 뭐 20년 동안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우리가 현황도로, 사실상의 도로, 관습상 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상의 도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그냥 도리무실하게 현황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지정 공고가 되면 도로대장이 등재되고 지정 공고 안 되면 도로대장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 공고 안 되게 되면 그 도로를 도로 개설에 제공한 자가 또 거기에서 길을 막고 또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민사로 또 서로 소송하고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거리고 분쟁이에요. 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그냥 기준 제시해가지고 전부 다 지정을 해버린다든가 현황도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또 밀어요. 허가권자는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일단 허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토지를 제공한 자의 이의제기 있다든가 소송에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사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무척이만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행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막아줘야 되는 것인데도 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안 되냐면 지정공고를 할 또 이게 이 권리도 아니에요.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황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지형적으로 아주 곤란한, 도로 설치 곤란한 경우에 너비 3m 이상의 도로는 4m의 자동차나 통행하고 통행이 가능한 폭 너비 4m 이상의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외적으로 지형적으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3m 이상만 되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이 있습니다. 나목인데 건축법상의 도로의 나목은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서 도로의 넓이가 그 길이에 따라서 정한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예요. 골목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10m 미만은 도로의 출입구에 2m 도로의 넓이를 확보해야 건축법상 도로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포를 확보해야 건축법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거. 35m 이상에는 이제 우리 소방호스가 35m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넘어간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긴급 피난 차량이라든가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을 6m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그다음 비도시 면 지역은 4m의 도로 확보에도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 인정받고 허가를 해준다.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법정도로죠.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골목길 막다른 도로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막다른 도로의 깊이가 10m 미만이면은 옆에 출입구의 기준에 2m 도로에 폭만 있으면은 여기에 건축 행위를 하든 여기를 하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m가 넘어가서 35m 미만 소방 호스 길이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니까 35m까지만 소방 호스가